청소년 성문화센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 외에 사회적인 성, 제3의 성, 즉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 그 성평등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십 가지의 성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성적 지향이 성 정체성 사이의 성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인데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느껴지는 동성애자, 또 어린아이에게 느껴지는 소아성애자, 또 사물에게 사물성애자, 시체에게도 아닌 시체성애자가 있고요. 또 노인에게만 그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노인성애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하는 수간, 동물성애자가 있죠. 성 정체성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여자지만 남자로 느껴지고, 또 내 안에 남자, 여자 모두가 있고 아무 성도 없다고 하는 무성애자들도 있고요. 미국은 31가지의 성을 인정하는 것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 성에 대한 이 성평등 교육,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루어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이 성문화센터에는 성문화 체험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7가지 정도의 컨텐츠에 따라서 테마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방이 자궁방 탐험인데요. 그곳에서 인체의 신비라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에 대한 심리나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오감의 어떤 교구들을 통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바디 이미지라고 해서 사춘기의 성, 자신의 성에 대해 눈뜨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체적인, 외부적인 성기부터 시작이 되는 교육들이 외설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임신과 출산, 그래서 피임 방법까지 알게 하고,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대 발언대, 또 역할극 이런 곳에서는 결국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의 그 성적 정체성을 교육하게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며 젠더 교육, 여러 가지 그 다양성,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차별 안에 다양성이라는 것을 넣어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정체성으로 그 많은 성을 인정하게 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섹슈얼리티의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교육이 입체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그래도 이론이잖아요. 학교 교육의 성교육도 지금은 많이 문제가 있지만 자기 주도적인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이 입체적인 성교육이 바로 이 성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어른들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외설적인 성교육들, 시각적인 자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의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교육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 때 그 정체성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 동성애 유전자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남자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해 에이즈가 94.6%나 발생하고 있다라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은 채에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마치 성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성까지도 결정하게 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설적인 것들 중에는 낭교하는, 남자 여자가 함께 성행위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려두기도 했고요. 또 성기에 대한 그런 외설적인 이름으로 게시화되는 것들이 있고, 또 성기를 그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기의 모양들을 그리면서 예뻐 이런 식으로 게시했던 성문화센터의 게시물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형태의 변화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해서 아빠인데 임신을 한 가정의 형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을 인정이 되고 또 보편화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시각화하고 또 교육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문제가 되었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이런 외설적인 자료들을 많이 없앴나 봐요. 하지만 그 기본 틀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밝고 환한 이미지에 아이들의 눈에 정말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어떤 교육적인 그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기본 틀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성교육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교육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인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닉하고 그 쾌감이나 그 쾌락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그 성을 결정하고 또 그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성문화센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또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을 때 그 나이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교육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이 5%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많은 수치겠지만 똑같은 인륜적인 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의화시키고 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성혼까지 마치 다양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 성평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학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외부 성교육센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